계속해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를 가지고 조선과 일본이 진행한 교섭은 배상 등 몇 가지 조건으로 타결되었고, 일본과 청은 한반도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한 나라가 조선에 파병할 때 상대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다. 우리 개화당 세력과 개혁의 뜻을 품은 인사들은 대부분 주권을 망명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지문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유추해 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한 조약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강의에서 그 7.2 프로젝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텐진 조약이 있죠. 텐진 조약.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은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공동으로 한반도에서 공동으로 철수하고, 만약에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출병한다라는 하나의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게다가 거기에 개화 세력들이 죽거나 망명하였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쉽게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보기에서 정답을 또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요,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자, 급진 개화파들이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정치적 변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바로 1884년도의 일입니다. 자, 그럼 갑신정변의 내용을 한번 보기에서 찾기 전에 제가 갑신정변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자, 칠판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년도에 있었던 정치적 변란입니다. 이게 언제였냐? 바로 1884년도죠. 자, 이때 이제 그 갑신정변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민씨정부, 민씨정권의 개화속도 둔화가 있었죠. 개화속도. 민씨정권이 개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가, 자,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주춤하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이제 청나라에게 SOS를 치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이모군란에 진압을 합니다. 자, 진압하고 끝이 아니라 내정 간섭이 들어가게 되죠. 이와 동시에 이제 민씨 정권도 청나라에게 이제 기대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4대 정책을 펼쳐 나가고, 게다가 이제 개화 속도마저도 이제 또 주춤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있던 급진 개화파가 우리가 이제 근대화가 지금도 늦었는데 이렇게 근대화 속도를 늦추면은 우리가 어떻게 저 강대한 저 서양의 어떤 열강들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에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회가 생겼느냐? 당시 이제 청나라가 프랑스와 또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청푸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이제 당시 3,000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절반 가까이가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 전쟁에 동원되느라요. 자, 그와 동시에 일본 공사관에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일본 공사관에 당시에 이제 경비병 15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 150명과 함께 이제 또 뭐 지원금도 같이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약속합니다. 약속해서 이제 당시 이제 갑신정변의 어떤 그 급진개화파의 어떤 그 일원이었던 박영효가 또 이제 광주 유수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자기들 키우는 병사가 한 6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에서 600명 정도 있었고, 당시 또 서재필이 있었던 또 사관학교에 생도들이 한 또 수십 명이 있었고, 자, 이런 거,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150명, 이런 거 해서 청나라 계획만 잘 짜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정변을 성공시킬 수 있겠고, 그리고 근대적 국민국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전개 과정, 일단은 D-Day를 잡아야 됩니다. 그 D-Day가 언제였냐? 우정국, 당시 이제 우편업무를 맡는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이제 D-Day를 잡습니다. D-Day를 잡은 후에 민씨 일파를 처단하죠. 처단하면서 당시 왕과 왕비를 볼모로 잡습니다. 경우궁으로 옮깁니다. 경우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경우궁을 옮긴 다음에 그들이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범위에서, 경우는 좀 좁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민 씨가 눈치를 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이 이제 도와준다라는 어떤 그런 전달 내용을 전달받고는 다시 이 좁다, 경북 너무 좁다라고 하면서 창덕궁으로 다시 옮깁니다. 창덕궁으로 다시 이제 거처를 옮깁니다. 창덕궁은 넓거든요. 넓으니까 이 급진교합파의 수로는 막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국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이들은 결국 3일 천하로 끝납니다. 실제로 3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거의 뭐 날짜로 따진다면 3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청에 군대가 드디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어떤 그 계획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된다. 자, 이러면서 청의 간섭이 어떻게 될까요? 심화되죠. 더 심화되고요. 여와 더불어서 텐진 조약이라는 것도 체결하게 됩니다.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이라는 게 누구랑 체결하게 되냐면요, 청나라와 일본 간에, 방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반도에서 공동으로 철수하고 공동으로 출병한다. 이와 동시에 또 한성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건 조선과 일본 간에 또 맺은 조약입니다. 조선과 일본 간에. 여기에는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일본 공사관이 또 이렇게 또 피해를 입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배상 문제를 또 일본이 해결하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당시 이제 지원을 약속합니다만은 사건의 추이를 본 다음에 살짝 발을 뺍니다. 발을 빼고는 자기네들 좀 피해 입은 것 같고 배상하라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와 동시에 이제 뭡니까? 급진 개합하는 어떻게 된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아까 죽거나 망명을 가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옥균이라든가 홍영식은요, 결국 이제 죽음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영효, 서재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갑신정변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을 정리해 두시면, 머릿속에 이제 넣어 두시면요, 이런 문제는 또 쉽게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우정총구 개국 축하연 장소에서 일어났다. 바로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2번.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발생하였다. 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은요,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여러분들 아시죠? 3번.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역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당시 이모군란 때 이제 구식군인들이 이제 궁궐을 습격하게 되죠. 이때 이제 민 씨가 명성황후가 이제 궁궐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의 이제 친지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처소를 옮깁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빈 틈을 타서 흥선대원군이 궁에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하면서 어떤 개화 기구들을 다 혁파를 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청에 결국 군사가 투입이 되면서 결국은 이모군란로 진압이 되고 흥선대원군도 어디죠? 청해 텐진으로 압송이 됩니다.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입니다. 즉 이제 조일소족이라고 하죠. 4번. 자, 그다음 5번.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 간섭을 초래하였다. 자, 이거는요, 청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이제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청의 어떤 요동반도를 할양을 받습니다. 요동반도를 이제 가져오는데, 요동반도를 항상 노리고 있었던 이제 러시아가 자기들 어깨 친구들, 아주 센 친구들인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갖고 삼국 간섭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일본이 그 요동반도를 결국 다시 반환하게 만들어 버리죠. 요게 이제 그 삼국 간섭입니다. 자, 이 갑신정변과는 좀 약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